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페이도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제 네. 생각으로는 남성분들이 한복 입는 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런 대로 와 정말 단아하게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어디 나들이 가거나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한복 입혀놓고 화장하고 머리 이렇게 빗겨주고 그러면서 고궁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경복궁, 덕수궁 무료 입장 뭐 이런 거 정말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님들이 막 돌아다니시고요. 멋졌어요. 네. 저 그래서 참 부러웠던 건 아시다시피 타이완에는 궁전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복식을 입고 궁전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이건 없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타이완에 놀러 왔다. 그럼 타이완도 전통 복식 꺼내서 입고 사진도 좀 찍고 기념에 남아야 되는데 저 고민이 생겼어요. 타이완의 복식이 뭐지? 전통 복식은 뭐지? 한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죠. 한복이잖아요. 한복이 있죠. 근데 타이완은 생각하니까 대복이 없어요. 그죠? 타이완 저도 복이 그게 없어요. 궁금했어요. 그죠? 만약에 당장 다음부터 하계 올림픽에 네. 각국에 입장을 하는 기간이 돼서 네. 한국이 딱 지나가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다음에 타이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그러니까요. 깃발을 이게 들어야 참 될까? 궁금했어요. 고민인데요.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다린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인의 복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중국 대륙에 각 지방에 특별한 민족도 있겠고 복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족을 주로 하니까 네. 그런 옷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지파오 들어보셨죠? 네. 지파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화항공. 요번에 제가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네. 일본에 아주 유명한 뭐 신사라든가 아니면 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죠. 네. 과거에는 가면은 아무래도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번에 여름에 느낀 것은 의외로 그런 중식, 중화식 복장을 입은 분들이 거기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서 중식을 입죠?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뭔가 되게 신선한 느낌을 주던군요. 타이완을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올림픽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타이완 복식이다 해서 무슨 옷이 나올까? 하카족은 한족이잖아요. 그렇죠. 하카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프로빈스 그러니까 네. 어떤 한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중원 문화에서 맞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게 그렇죠. 형성된 거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원래 옛날에 조상님들의 전통이 있겠지만 원래 궁중에 있는 뭐 황제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일반 네.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러면서 이렇게 수백 년 내려오면서 다른 곳으로 막 가면서 정착하면서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무슨 아이콘 같은 네. 게 이 복식에 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역사적인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물론 타이완에 오신 분들 중에서 300년 전에 400년 전에 20세기 초반까지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민남 사람이 제일 많다. 즉 복건성 그렇죠. 사람이 최고 많다. 광동성 사람은 그중 일부지만 하카족이 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우리 언어 얘기했을 네. 때.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하카만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짠 음식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검소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절약하기 위해서 아, 밥은 그런대로 여기에 2모작, 3모작. 2모작은 아예 말도 안 돼요. 3모작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아끼려고 굉장히 짜게 그리고 또 일을 하니까 노동이잖아요. 기름진 거. 네. 그래서 돼지 기름을 그렇죠. 넣고 간장을 좀 비벼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절여가지고 그걸 네. 짜게 생선 먹는 요리라든가 거. 네. 오징어 국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게 굉장히 바로 짭짤하게 먹죠. 네. 하카족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카인이 뭐 중원 문화에서 쭉 네. 내려온 그런 문화권인데 그분들이 입는 게 보통은 우리가 란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염색한다 네. 하면은 보세요. 파란색이에요. 하카인들의 이 텍스처 아트라고 하죠. 이 네네네. 직물 예술은 정말 기가 그렇죠. 막히고요. 얼마나 이 기풍이 있고 또 예술적인 조형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리고 아름다워요.
아주 단아해요. 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카인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타이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복식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대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진적으로 중원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방금 이 점점 전통 문화가 변해와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고 그 네. 사람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복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거창하게 역사학자 이름 뭐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에릭 홉스범이라고 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만든 책 중에 하나가 Invented Tradition. 전통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발명되고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선택된다. 사실은 한국도 그렇거든요. 이 한국을 보통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원래는 흰색에 대한 숭배, 숭상 또는 좋아해서 그렇죠. 또 배달 민족이라고도 하고 네. 그러는데 전통적인 한복은 흰색이었는데 어째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에 가면 알록달록한 예쁘죠. 그런 한복들을 예쁘죠. 입고 있는가? 그럼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네. 이런 것도 역시 조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옷들을 알록달록하게 염색을 하기 시작한 예전보다는 겁니다. 훨씬 더 좀 활발하고 환하게 그렇죠. 그렇게 했군요. 초기에 근대 식민지 때는 일본인들이 와서 도대체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흰색 옷을 강요하고 그거를 그렇게 집착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검정색 옷을 입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래 자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는 도저히 뭐 강압으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연스럽게 근대와 만나고 기술과 만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을 만들기 시작해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현대화의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현대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의 환경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면은 네. 이게 너무 치마폭이 넓거나 여기 소매가 너무 넓거나 그러면 진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옷이 변하는데 이런 복식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당나라 얘기를 하면은 당나라는 한국에서 너무 잘 아니까 당나라 때 그 옷이 화려했잖아요. 네. 그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세였다 그러면은 뭐 한나라 언제 당나라 언제 뭐 송나라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명나라 언제 얘기를 하듯이 당나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아마 당나라 누구 양귀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귀비가 무슨 옷을 입었다 절대로 그냥 흰색이나 단색이나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그죠? 겁니다. 아주 화려한 거 그렇죠. 뭐 실루엣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화장도 하고 그때는 진짜 화장이 유행이었었어요. 네. 아마 그때는 K-뷰티가 아니라 T-뷰티, 당-뷰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대 때 그런 복식이 당연히 너무 화려하고 잘 살다 보니까 질질 끌었죠. 이 치마도 길고 여기에 뭐 숄도 있고 뭐든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요, 여자가. 말도 타고 심지어는 격구도 하고 놀았잖아요. 귀족들이.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런데 잘 입죠. 네.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많이 유행했던 게 호후라고 해서 호복이라고 하는데 호복이군요. 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 뭐 타고 다니는 북방민족 이방민들. 예전에 네. 좀 나쁘게 말해서 유목민들. 오랑캐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기만민족이니까 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네. 끼인 거예요. 와. 그때는 폴로가 황제도 너무 재밌게 놀던 그렇군요. 그런 시대였었고 심지어는 고궁에 가도 거기에 관련된 유물이 있어요.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그 환경은 뭐 비단에 무슨 무늬 넣고 이렇긴 하긴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호복을 입는다. 오랑캐 옷 오케이. 이게 외국 뭐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이 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당 문화의 개방성과 그렇죠. 당나라가 성공한 거는 개방입니다. 또 문화적인 자존감과 우월성이 있어야 남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최 교수님 정말 중요하신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자꾸 막으려고 쇄국주의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쇄국주의 항상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이 나라 진짜 망칩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개방의 기본은 뭐냐면은 당연히 문 열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개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당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데 나중에 청나라도 처음엔 개방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쇄국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네. 자기는 모르죠. 그렇죠.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렇게 복식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베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